이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문 병원 설립이라는 건 병원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 전문 병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그것들에는 바로 소프트웨어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 의사들도 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문 병원 우리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장애인이 가기 편한 곳, 뭐 편의 시설이 되어 있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뭐 장애인이 가면 친절하게 하거나 이 차원의 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건 어느 병원이나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이나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 시설이나 또는 장애인이 갔을 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장애인 전문 병원이든 재활병원이든 전문 진료시설이든 그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떤 병원이든 어떤 시설이든 비록 병원 진료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사회적으로 그건 보장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애인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라는 걸 무턱대고 뭐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이 전용으로 하는 병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그게 뭐 장애인이 갔을 때 심리적으로 또는 뭐 그냥 단순히 침대에 눕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똑같은 병원이라도 장애인이 그 똑같은 병이 진행되는 어떤 양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께서 몇 년간 다 공부들 하시고 의사 선생님은 거의 다 기본으로 박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걸 배우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늘상 대하는 환자 속에 늘상 대하는 어떤 병 속에 그 장애인의 어떤 양상, 발전되어가는 양상이나 특성이나 병의 의학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마주대하지 않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자칫 놓칠 수도 있고 자칫이 아니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장 질환을 알아도 척추장애인이 내장 질환이 변화되는 과정은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산부인과 질환도 하체가 마비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이 앓는 산부인과 질환은 또 발전되어 가는 게 다릅니다. 수술 방법도 다르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될 수 있는 한 그런 경험이 많은 또는 그쪽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료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또 그런 간호사들이 이렇게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지 장애인 전용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병원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 허남식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문 병원을 만들 때 설립 과정 중에 부산 시립의료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시립의료원에 우리 부산 장애인들 많이 가고 있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가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비용이 싸서 가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시립의료원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많은 경험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애인들이 어떤 만성질환에 또는 급성질환에 이렇게 걸렸을 때 사실 보면은 그렇게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가 이렇게 늘상 가는 것들은 시립의료원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정윤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 전문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요. 제가 시립의료원 업무보고 때도 논의 강조를 했듯이 단순히 편의시설이나 정서적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병원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의료진들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여기서 병원에 그러니까 뭐 제도적인 차원에서 뭐 병상이 몇 개 이런 어떤 의미의 병원으로는 일단은 뭐 이 용어가 쓰여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병원 의원을 구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쓰여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병원 건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개별 의원에 장애인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예. 인체라는 건 유기적인 하나의 그 유기체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 아닙니까? 내과 아플 때는 내과에 장애인 전문의가 있는 곳에 가고, 호흡기가 어떨 때는 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병원에 가는 이유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인 차원에서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산발적으로 분산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기관이, 예를 들면 부산시립의료원도 좋습니다. 장애인 전용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장애인이 전문으로 정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곳, 예, 그런 기구가 있고 그런 서비스가 있는 곳, 그런 의료적인 기술이 있는 곳, 예, 그런 곳이 바로 장애인 전문 병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를 하고 있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또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활병원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재활은 어디까지나 재활입니다. 장애 자체, 예, 장애 자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 전문 병원이 해야 될 역할은 장애 자체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가진 다른 질환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질환들,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병원은 재활의학과가 튼튼하게 자리 잡은, 예, 우선은 재활을 해야 되니까 튼튼하게 자리 잡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면 고맙겠고, 또 그런 뜻에서 또 우리 의학계에서는 사실 전문인으로서 우리 보상환경위원회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시리라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좋은 뜻에서 아마 자문을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원장님 자문을 많이 구해 주십시오. 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제 본연의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행감 때, 사실은 우리, 복지개발원의 인력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행감 때까지는 현원이 15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18명으로 된 게 10년 2월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정원이 통과됐다,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감 때까지는 정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업무 보고 보니까 17명으로 어쨌든 네. 한 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충원이 됐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게 충원이 됐습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박진희 계장은 2월 1일이제. 우리가 연구지 어쨌든 연초에 연초에 두 사람이 됐습니다. 예산이 지난해 예산이 아마 2011년대도 배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네, 임금비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네네. 금년에 저희 내부적 임금비 상승을 별로 안 시키고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나니까네, 겨우 금년이 버텨질 것 같아서 두 사람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산 증액 없이도 충원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그게 가능한가요? 예산이라는 건 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앞에 결혼 있는 사람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던 부분. 예,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이 되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용된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부에 일용화세가 있던 사람을 갖다 소액 임금을 주고 한 사람 쓰고, 영구직은 앞에 결혼이 돼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17명, 2명이 증원이 됐는데, 네. 그 중에 다 연구원으로 충원이 된 게 아니고, 네. 한 명은 일용으로 충원이 행정입니다, 행정으로 충원이 되고, 원래 이사회에 통과될 때는 연구원 3명이 충원되는 걸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연구원으로 정원이. 네네. 왜냐하면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충원이었거든요, 그때.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5명의 연구직들이 행정관리팀의 행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네네. 한 사람이 파견을 오고 나머지 네네. 4사람은 있었는데 예. 행정을 대폭 축소화시키고 연구직은 자기 자리로 가능하면 돌아가게 만드는 걸 갖다가 그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인원에 행정이 4, 5명 연구직 파트를 갖다 묶어보면 연구할 사람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사실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대답이 제가 지난해 그 회의록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때 그 원장님 대답이 연구직들이 어쩔 수 없이 행정을 보고 있다. 라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네, 예. 예, 행정 쪽으로 일단은 이제 그 짐을 들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연구직은 전부 다 자기 자리로 연구 파트를 다 보낼 작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행정은 가정 최소화시키고 네. 여러 가지 행정이 예, 그러나 뭐 조직이니까 어쨌든 뭐 행정력이 예. 있어야 되긴 될 것인데 예. 어쨌든 연구직은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단 본인의 자리로 예. 갔다는 이야기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한 명이 충원이 됐다. 예. 예, 그 말씀이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연구 과제를 보면 이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복지라는 큰 틀이 있지만 그 안에는 뭐 저소득이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대상별로 보면 예, 저소득, 노인, 여성, 뭐 또 장애인 뭐 이런 식의 분야가 있고 또 보면은 그 어떤 영역이 보면 정책 영역이 있고 프로그램 뭐 개발이 있고 뭐 이런 쪽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연구원들을 뽑으실 때 네. 어떤 기준으로 그냥 사회복지 전공 뭐 이렇게 뽑으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이 연구원을 당초에 개원할 때 가장 최소 인력으로 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소정의 학위를 가진 사람 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그러니까 그 전공 예.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회복지학 전공자 그 돈을 가지고 그거 찾을 입장이 못 됐습니다. 못 됐습니까? 예, 못 됐고 이번에 이제 하게 됐을 때도 그 학위 소지자로서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도 별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다른 어떤 네, 연구원에 아직까지. 비해서 예,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지금 좀 아직까지 떨어집니다. 네. 많이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지지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보면 많이 안 떨어지는 건데 직원이 보면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죠.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 개발원이 지금 이제 5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난 예. 6월 네. 달로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발원에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개발원의 연구 보고서를 쭉 봐왔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또 지난해 올해 개발원에 이렇게 그 연구 보고서, 중간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복지 개발원의 연구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물의 네. 결과물의 수준도 네. 또 그 깊이도 연구의 깊이도 정말 어떤 그 정책 개발원 연구원으로서의 결과물 수준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짚는 건 충분한데 정말 좀 더 깊이 있고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개발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이고 정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그 현장이 필요한 자료들 그런데 충분히 인용될 수 있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안에서도 정말 그 전문 영역들이 있고 대상별 영역도 있고 분야별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우리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아마 계신 분들도 전공 영역을 살펴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공 영역보다는 여기 와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조금 그 전문화되어 가는 나름대로 그 어떤 영역이 오히려. 생기지고 있습니다. 노인 파트는 노인 파트,
장애인 파트.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뭐 연구원이라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라는 데가 각가지 분야 박사님들 다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맞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다. 예, 뭔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의논하고 싶은 게 있고 자료를 찾고 싶은 게 있다 했을 때 뭐 대학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개발원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그런 자료에 대한 또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자료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는 좀 어렵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 돼야 이 조직이 안 살아나겠습니까? 남는데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우리 복지개발원의 어떤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가치롭게 봐야 위상이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돼야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도 단순히 어떤 정말 결과물로서의 보고서가 아니라 소중한 자료로서의 보고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